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사인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내일부터는 사전투표가 시작되는데요. TBC는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을 돕기 위해서 후보자 토론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성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수성구 갑선거구 후보자 토론회입니다. 지금부터 70분 동안 이어질 생방송을 통해서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토론은 TBC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 제4항에 의거했습니다. 후보자의 좌석 배치와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서 결정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후보자들의 시작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1분입니다. 좌석 순서에 따라서 기호 2번 국민의힘 주호영 후보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수성구민 여러분, 기호 2번 국민의힘 주호영 후보입니다. 이번 선거는 대구와 수성구, 나아가 대한민국의 가장 잘할 일꾼을 뽑는 것입니다. 일 많이 해보고 열정적인 저 주호영이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 사업이라는 것이 국민의힘 소속 대통령, 시장, 구청장과 함께 하여야 하는데 당이 맞지 않은 의원이 중간에 끼게 되면 큰 일은 잘 굴러갈 수 없고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 대구와 수성구에는 통합신공항 이전, 군부대 이전부터 중앙정부와 대구시의 협조를 받아야 할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남은 3년 임기 동안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야 하는데 민주당이 사사건건 발목 잡아서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기호 2번 주호영 후보입니다. 네, 다음은 기호 5번 녹색정의당 김성년 후보 시작해 주시죠. 예, 존경하는 수성구민 여러분, 기호 5번 녹색정의당 김성년입니다. 저는 2010년부터 2022년까지 12년간 삼선 수성구 의원을 지냈습니다. 당시 야당 최초의 구의원이었지만 상임위원장과 부의장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저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해냈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정의당 대구시당 사무처장으로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 그리고 가계부채로 고통받는 시민들, 그리고 노동자들과 함께 해왔습니다. 더 가속화되는 불평등과 기후위기, 그리고 저출생과 지역 소멸을 대안을 제시하고자 녹색정의당과 김성년은 이번 총선에 임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강민구 후보 순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1번 강민구입니다. 국회의원은 일꾼을 뽑는 자리입니다. 이 일은 세월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픈 사람이 더 잘하는 법입니다. 경쟁은 자본주의의 핵심입니다. 경쟁이 활발한 사회는 발전하고 성장합니다. 하지만 대구는 근 40년간 정치 경쟁이 없었습니다. 일당 독점이 지속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폐해가 큽니다. 인구는 인천에 밀려 4대 도시로 되었고 인구 감소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제 규모는 인천에도 울산에도 밀리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도 경쟁해야 됩니다. 정치 세력도 서로 경쟁해야만이 주권자에게 조금이라도 더 잘 보이려고 노력합니다. 20년이 모자라 4년을 더 하겠다는 타성에 젖은 정치인보다 의욕이 넘치는 새로운 강민구를 선택해 주십시오. 누가 충직한 일꾼인지 비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시간 잘 지켜주셨고요.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진행 방식을 간략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오늘 토론은 각 후보들의 공약 발표 및 상호 토론, 사회자 공통 질문과 두 번의 주도권 토론, 그리고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질문과 답변 시간을 제한하겠습니다. 정해진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발언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꺼진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약 발표와 상호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각 후보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4분 30초입니다. 먼저 1분 30초 동안 정책과 공약을 발표하고 나머지 3분 동안 발언한 정책과 공약에 대해서 다른 후보의 질문을 받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이 질문하실 후보는 제게 손을 들어서 의사를 표시해 주시고요. 제가 지정하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30초, 답변 1분 30초, 추가 질문과 답변은 각각 30초입니다.
이번에는 녹색정의당 김성년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죠. 공약 발표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예, 대한민국은 지금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불평등과 양극화, 그리고 기후위기, 여기에 저출생과 지역 소멸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그 공약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후위기 대안으로 대중교통 1만 원 기후패스 도입과 장기적인 무상교통 실현을 제안드립니다. 지역 소멸 위기 대안으로 지방대부터 무상교육을 실시하자는 것과 지역 기업의 지역 인재 할당을 추진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의료위기 대안으로 홍준표 시장 출범 이후에 중단되었던 제2대구의료원을 다시 재추진하겠다는 것과 함께 지역의료와 공공의료를 확충하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 가운데 기후위기 대안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1만 원 기후패스 도입은 청소년 무상교통과 함께 월 1만 원으로 대중교통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대중교통비를 아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가계부담을 덜어드리는 효과도 있습니다만은 더 나아가서 자가용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대중교통으로 옮겨옴으로 인해서 대중교통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서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예, 김성년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토론을 좀 해주시죠. 질문 30초, 답변 1분 30초고 추가 질문과 답변 3초입니다. 어느 분이 해주시겠습니까? 네, 조영 후보 하시죠. 우리 김성현 후보님 불평등의 문제라든지 기후위기, 저출생, 지역 소멸, 대한민국이 당면하고 있는 국가적 과제에 관해서 잘 공약을 정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의문은 지금 제시한 그런 공약들을 이행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드는데 재원 대책에 관해서 준비가 별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재원만 있으면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어떤 예산으로 그런 공약들을 다 이행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 제가 먼저 자세하게 말씀드렸던 대중교통 1만 원 기후패스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현재 대중교통비, 대구시의 대중교통비 기준으로 하면 1년간 청소년 무상교통을 실시했을 때 21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성인 1만 원 기후패스를 도입했을 경우에 3,200에서 3,4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될 것인데요. 큰 금액입니다, 당연히. 하지만 지금 현재 대구시가 도시철도와 버스에 매년 지원하고 있는 재정지원금이 5천억 정도가 됩니다. 물론 여기에 더해지는 것이긴 하지만 대중교통을 강화하고 공공성을 강화한다면 그 금액은 차츰차츰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충분히 다른 토건 사업에 비하면 큰 금액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강민구 후보님 뭐 질의하시죠. 예. 지금 공약을 들어보니 대중교통 패스라든지 기후 패스라든지 김성년 후보께서 서민을 위한 훌륭한 공약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잘 받아들여서 저 역시도 이 똑같은 공약을 하고 있는데요. 잘 지켜보도록, 잘 추진되도록 그렇게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답변하시죠, 김 후보님. 네, 공약을 같다고 얘기하시니 지역에서 저는 이후에도 지역에서 이번 선거가 끝나더라도 대구시의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대중교통 1만 원 기후패스를 대구에서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제정 운동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무상교통으로 가야 되겠지만 지금 다른 타 시도에서도 이런 시도들과 결과물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강민구 후보 1분 30초간 정책과 공약 발표해 주십시오. 임신, 출생, 보육 종합지원센터를 신설하겠습니다. 임신 때부터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 출생, 보육, 육아 등을 총괄하는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출산율을 제고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고산 연호지구에 만석 규모의 실내 체육관을 조성해서 다목적 체육관입니다. 공영 공간으로도 활용하겠습니다. 조용필, 임영웅, BTS와 같은 공연도 하고 프로
동계 스포츠단도 유치하겠습니다. 문화예술지구 특화를 위해 뮤지컬 전용극장과 상설 국악 공연장도 만들겠습니다. 보훈단체 회원이 없었으면 현재 대한민국이 없습니다. 보훈회관을 건립해서 복합 문화공간으로도 활용하겠습니다. 법원 검찰청이 나간 자리에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유치하겠습니다. 대구는 치과 산업이 우수합니다. 관련 산업도 우수하고 관련 중소기업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도 같이 창출할 수 있습니다. 삼덕동 대공원 내에 동물놀이터, 산책로, 동물병원과 같은 전국 최대 규모 반려 테마 동물 파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간병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위해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할 사적 간병 부담이 완화도 간병의 질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민구 후보의 정책과 공약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질문 30초, 답변 1분 30초, 추가 질문과 답변은 각 30초입니다. 어느 분이 질문하시겠습니까? 이번에도 제가 예, 먼저 할까요? 조영 후보 하시죠. 그 고산에 실내 체육관을 건립하겠다. 그다음에 보훈회관을 짓겠다. 동물 놀이터를 하겠다. 저와 중복되는 공약들이 많아서 기쁩니다. 예. 같이 이행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김부겸 후보가 먼저 했었죠. 10,000명 가까운 실내 체육관 이런 건 지으려면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그런 예산들은 모두 정부에서 편성을 해와야 가능한 일인데 어떤 예산으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특히 이 치의학연구원 유치라든지 보육지원센터 이런 것들은 되기만 하면 너무나 좋은 것이죠. 예, 누구나 답변... 공약할 수 있는 것인데 재원 대책 말씀해 주십시오. 예, 주호영 후보께서는 먼저 그 정치 생활 너무 오래 하셔가지고 안 된다, 예산 없다와 같은 공무원 같은 발언을 하십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 체육관 같은 경우는 상격동에 있는 체육관이 50년이 지나서 수명을 다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연호지구 아니면 5군 그 군수사령부 후적지를 이용해서라도 할 수 있는데 저는 먼저 그 조영 후보께서 안 된다, 예산 없다 이런 거를 정치를 너무 오래 하셔서 습성이 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추가 질문 하실 분. 제가 추가 질문 네. 할게요. 우리 속담에 말로 제사 지내면 동네 사람 모두가 배 터져 죽는다는 말이 있어요. 정치 오래 해서 타성에 젖었다 하는데 제가 다시 돌려 말하면 강민구 후보는 일을 안 해봐서 일이 얼마나 어렵고 하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예산도 전부 전 지자체들이 경쟁하고 서로 이 정치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렇게 쉽게 뭐 나는 하면 됩니다. 이렇게가 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실내 체육관 같은 경우는 체육진흥공단이나 문광부 체육국하고 이미 시간이... 여러 차례 상의를 한 것이거든요. 답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고 정주영 현대회장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해보기는 하고 얘기하나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확실히 제가 느꼈는데 20년 정치하시니까 공무원 습성이 져서 지금도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안 된다부터 먼저 말씀이 나오십니다. 제가 참 안타깝고 저 역시도 대구 강력의원 부의장까지 하면서 예산 돌아가는 시스템을 충분히 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질문 하실 분? 예,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뭐 공약은 재원도 문제지만 의지와 실천이 중요하겠죠. 저는 뭐 공약들이 저는 굉장히 좋은 공약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당과 함께 이것을 이루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전에 180석 있을 때 제대로 이루어내지 못했다라는 의견들이 있는데 지금도 이제 180석을 달라는 당이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다시 180석을 준다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네, 이게 시간이 다 돼서 답변은 다음 그 코너에서 듣는 걸로 하고요. 계속해서 국민의힘 주호영 후보 순서입니다. 예. 1분 30초 정책과 여기를 공약 잠깐 얘기죠. 비춰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공약을 하기 전에 다 점검을 하고 할 뿐만 아니라 공약을 하고 나면 이렇게 대구와 서울 사무실에 공약 이행판을 만들어 놓고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이행된지 점검을 하고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매니페스토 협회에서 공약 이행도가 매우 높은 의견으로 평가를 받는 것 같고요. 하고자 하는 공약은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많이 정리해서
선거 공보에 다 보냈는데요. 중요한 내용부터 말씀드리면 수성구에 상급 종합병원이 없습니다. 대구에 상급병원이 아주 많습니다만은 수성구는 하나밖에 없어서 유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실내체육관이 없어서 제2국민센터를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알파시티, 제2알파시티를 만들어서 디지털 혁신센터로 가꾸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만촌 범어지구에는 종합복지관이 없어서 거기에 종합복지관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803 관통고속도로를 수성 IC에서 동구리 IC까지 만들도록 하고 또 종상향된 황금 범어 만촌 지역에 재개발 재건축을 충분히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고 황금동 범안 삼거리 간의 직선 도로를 개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하실 분 어느 분이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질문하시죠. 예, 주호영 후보님 공약을 한마디로 보면 대구 굴기라고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살펴보면 근데 대부분 지역 토건 공약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지금 대구 경제 현주소가 어떤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지역 내 총생산은 지금 몇십 년째 전국 꼴찌입니다. 임금도 꼴찌, 꼴찌에서 두 번째고요. 청년 유출 심각한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토건 세력에게는 대구 굴기일지 모르지만 서민들에게는 대구 굶기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이 수성구 토론회이기 때문에 제가 시간이 제약돼 있어서 제대로 제 공약을 다 말씀드리지 않았는데요. 사실 통합신공항을 제대로 하면 공항이 나간 K2 280만 평, 그 다음에 우리 이 이작사라든지 이 오군지사가 나간 자리 80만 평, 여기에 R&D 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이 디지털 혁신 기관들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제2알파시티도 지금 1조 500억의 이 제2알파시티가 구상돼 있어서 AI 중심의, 이 ABB 중심의 디지털 혁신 센터가 되면 2만 명 고용의 말하자면 실리콘밸리나 판교 같은 혁신 도시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한 전공한 학생들이 판교로 가지 않고 제2알파시티에 취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실 대구 굴기에 관계되는 겁니다. 역대 있을 수 없는 통합공항이 나가고 K2 280만 평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군부대 80만 평이 들어오고, 제2알파시티에 또 뒤에 말씀이 나오겠습니다만은 SK 같은 경우 8천억의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13개 글로벌 기업들이 들어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합쳐져서 대구 굴기의 근본이 되는 것이고, 지금 말씀드린 단순한 토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 질문, 예, 하시죠. 예, 주호영 후보께서는 방금 이렇게 판넬까지 만들어 오셔서 당신께서 하신 일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공약집에도 보면 정말 일을 많이 하셨어요. 이거 보면 지금 대구 일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일까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은 제 말이 아니고 주민들께서는 주호영 후보는 20년 시켜줬더만은 질문 시간은 30초거든요. 아무것도 없더라. 네, 이런 답변하시죠. 얘기하는데 한번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강민구 후보는 뭐 다니면 입에 노래하듯이 20년간 한 것이 없다는데 지역 주민을 모독하는 말씀이에요. 20년간 한 것이 없으면 지역 주민들이 뽑아주겠어요? 얼마나 눈이 무서운데. 내가 수성갑에 와서 보니까 김부겸 전 의원이 해놓은 게 딱 파크 골프장 하나밖에 없어요. 그 뒤에 제가 와서 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말은 좀 제발 제대로 알고 이야기하시면 좋겠어요. 네.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 잘 비교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세 후보에게 공통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최근 챗GPT 열풍이 일어나면서 AI 관련 산업이 신성장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해 12월 디지털 솔루션 기업들과 대구 알파시티 대규모 데이터 센터 구축과 관련된 투자 협력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는데요. 이와 연계한 AI 관련 산업 육성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더불어민주당 강민구 후보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대구는 대기업이 없이 중소기업 위주라 현재 기계금속, 섬유, 자동차 부품 위주의 산업도시입니다.
그런데 AI 산업은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입니다. 이런 새로운 사업을 위해서 국가의 운영 정책이 중요합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수도권 위주의 정책만 펼치고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 때는 어땠습니까? 전국 각 도시에 혁신 도시를 만들어 지방의 먹거리 산업을 육성했습니다. 제가 국회에 가면 지방 산업 중심의 국정 기조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제도적 기반, 펀드 조성과 같은 자금 조달할 수 있는 방법, 경북대, 영남대, 계명대 등과 같은 많은 대학생들이 대구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습니다. 대구에도 새로운 AI 산업 생태계가 형성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국민의힘 주호영 후보 답변해 주시죠. 시간은 역시 1분입니다. AI가 곽강받는 분야이고 각 도시나 지자체마다 이것을 활성화하지 않으려고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공하려면 첫째, 국가적 지원이 있어야 하고, 둘째, 민간 대기업의 참여가 있어야 하고, 세 번째, 우수한 인력이 있어야 합니다. 대구는 이런 조건들을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첫째, 국가적인 지원은 대통령께서도 민생 토론에 오셔서 디지털 혁신지구로 만들고 AI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하셨고, 그다음에 대기업의 참여는 첫 문이 열린 것입니다만은 SK에서 8천억짜리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는 것이고, 글로벌 기업 13개가 참여 의향을 밝혀온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수한 인력인데, 우리 지역에 있는 경북대학교, 영남대학교, 계명대학교를 비롯한 여기에 전기공학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되면 정말로 좋고 되는 조건도 갖추고 있다. 다만 이 세 요소들이 전부 긴밀하게 협력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번에는 녹색정의당 김성년 후보 답변해 주시죠. 네, 말씀하셨던 알파시티가 위치한 고산이 제 지역구라서 그간의 경과에 대해서 꾸준히 지켜봐 왔습니다. 육성 방안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대구형 공공 AI 학습 테스트 필드를 만들다거나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알파시티에 계신 분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과연 알파시티 현재 문제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이분들은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새로운 아이디어나 새로운 방안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검색만 해봐도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새로운 프로젝트들은 많다고 합니다. 스마트시티나 ABB 특구 지정 등 여러 가지 있지만 이유를 모르겠지만 그것들이 실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새로운 아이디어나 새로운 방안들이 나와도 실제로 알파시티에 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요. 판교 테크노밸리 비교하시는데요. 이거는 국민의힘의 수도권 중심주의와 연계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공통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방과 후 수업과 돌봄 교실을 통합한 늘봄 교실이 올해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덜 수 있어서 관심이 높긴 한데 교육 인력과 공간 부족, 지역 간 격차 등의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늘봄 교실을 안정적으로 확대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주호영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죠.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예, 늘봄 교실은 저출생 문제의 해법이기도 하고 또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를 해결하는 꼭 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널리 무상으로 많이 보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족한 교육 인력들은 속히 좀 구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공간이 부족한 경우는 학교 이외의 공공시설을 협력관계를 구축해서 확보를 하도록 하고, 지역 간의 격차가 있는 경우는 예산으로서 지원해서 격차를 줄일 필요가 있는데요. 재원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다행히 지금 교육교부세가 어느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해서 전체 무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내년에는 초등학교 1학년 취약계층, 그다음에 26년에는 초등학교 2, 3학년, 그다음에 27년에는 전체 초등학교를 무상으로 하겠다는 것인데 시행 과정에서 착오가 없도록 꼼꼼히 챙기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녹색정의당 김성년 후보 답변해 주시죠. 시간은 역시 1분입니다. 네, 초등학교 늘봄 교실이 어린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도의 설계와 운영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것이 저출생 문제 해결에 방점이 찍혀 있는데 이러면 늘봄 교실의 내실을 기하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양적 학대를 목표로 할 우려가 있습니다. 매년 얼마씩 늘리고 매년 얼마씩 늘리는 그러한 방식의 양적 학대에만 머물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해야 할 것은 저출생의 관점이 아니라 학생들의 교육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종사하고 계시는 교육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을 통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만들어내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가 부모에게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면서 그 공백을 학교가 메워주기를 바라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노동시간을 줄여서 학교 돌봄의 전체 총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가야 합니다. 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강민구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늘봄 교실이 지난달부터 시행돼서 대구는 황금, 고산, 동원초 등 70개 초등학교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적 자원에 대한 준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정규 교사들이 늘봄 교사로 투입되면서 정규 수업 시간 외에 업무의 과부하로 정규 수업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8시까지 늘봄을 시행한다고 하지만 무료로 진행되는 돌봄은 일부고 결국 유료와 무료 수업을 선택함으로써 공교육 안에서 사적 교육비의 증가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지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봄 전문 강사를 육성하고 그리고 공간 부족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위해 학교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지 교육청과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체은행과 비교과 프로그램도 함께 사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먼저 준비되어야 됩니다. 또한 완전 무료를 위해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도 필요합니다. 네, 새 후보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주도권 토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다른 후보의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으시면 됩니다. 후보당 4분의 시간이 주어지고요. 질문은 1분 이내로, 답변은 30초 이상을 꼭 보장해 주셔야 합니다. 답변이 30초를 초과할 때는 주도권자가 제재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잘 지켜주시고 상대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이나 인신공격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녹색정의당 김성년 후보에게 4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저는 먼저 주호영 후보께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서 그 대구 굴기를 하면서 토건 사업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지금까지의 대구 경제 현주소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얘기를 안 하신 것 같아서 대구의 미분양은 아시다시피 지금 심각한 수준입니다. 전국 최대 규모고 지금 1만 채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결국 PF 부실로 지역 금융기관의 위기 그리고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고 이거는 결국 시민들에게 피해가 올 것이라고 보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주영 후보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그 대구 경제의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 지적되고 있는 거 잘 알고 있고요. 일부는 전임 시장이 많이 허가를 해줘서 그런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 반면에 일부는 요건이 되면 허가를 안 해줄 수 없었던 것이고 그것은 사업 주체들이 수요와 공급에 대한 예측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기업들이 책임져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다행히 대구 업체가 많지 않고 수도권 업체가 많다 그래서 조금은 걱정이 덜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구만 그렇게 높은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지금 대구의 현재 경제 현주소의 사실 어떻게 보면 일부분일 수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내 총생산이 전국 최저이라는 것, 그리고 임금은 꼴찌에서 두 번째라는 것, 그리고 연간 1만 명의 청년들이 유출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수준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구 굴기를 이야기하시면서 토건 사업을 이야기하셨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은 토건 세력과 기득권에게는 대구 굴기일지 모르지만 서민들에게는 대구 굶기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구 신공항 후적지 개발에 대해서도 공약을 내세우셨는데 이미 미분양이 지금 1만 채로 이것 때문에 지금 대구시는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멀쩡한 공항을 이전해서 지금 대구시의 발표에 따르면 새로운 아파트 지금 10만 채를 또다시 공급해서 하겠다는데
저는 참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분양의 문제는 수요 공급을 잘못 예측한 건설사의 책임이 저는 가장 크다고 보고 있고요. 대구 경제가 좋아지면 미분양이 조금은 해소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수요 공급이 작동하는 분야이고, 그다음에 토건사업 그러는데 이것이 토건사업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SOC이고, 그다음에 대구 시내 요지의 땅 300만 평 가까운 땅이 대구를 위해서 새로운 기회로 제공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여하이 하느냐에 따라서 굴기의 성장 동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어떻게 말하면 토건 사업이 되는 거고 다르게 이야기하면 SOC로 표현이 되는 거니까요. 근데 지금 군부대 여러 개 있는 군부대 옮기는 문제 이전과 관련해서 그 후적지 개발과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신공항도 처음에는 국비 이야기했었고 그리고 기부대 양협 방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아파트 10만 채 지어서 그것들로 이전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고, 그 10만 채는 결국 대구 시민들의 몫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또 군부대 이전에 따른 후적지에 대한 답변 시간이 문제도 확보가 안 되는데요. 제 주도권 질문이라서요. 주도권 질문대로 최소한 답변은 30초 보장해 줘야 되는 것인데. 시간이 이거는 다시 대구를 대구 굴무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대구 굴기에 쏟을 막대한 자금을 주 후보님 그 나중에 답변을 주 후보님 주도권 토론 때 쓰셔야 될 것 같은데.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강민구 후보에게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주호영 후보께 말씀 여쭙니다. 대구 굴기라고 현수막에 적어 놓았어요. 대구 굴기가 무슨 뜻인지,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쓰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정치인은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써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주민들이 일부러 못 알아들었다고 이런 말을 썼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이 말은 제가 찾아보니 중국 굴기, 중국인들이 중국 굴기고 홍준표 시장이 대구 굴기라고 썼는데, 어째 20년 의원 하셨는 분이 또다시 시장이 한 말을 뺏겨가지고 쓰는지 자기 스스로 국회의원 실력 없는 거를 나는 표출한다 생각합니다. 또 대한민국 재정비 이래 적어놨어요. 20년간 대구도 제대로 재정비를 못 해놓고 어째 대한민국을 다 정비한다 하는지 이해할 수 없고요. 원내대표 2번 하셨는데 그때는 뭐 했는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 탓하실 것 질문 같은데. 시간을 지났습니다. 답변을 들으시고 질문하시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정비 안 하고 뭐 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말씀하시죠.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때 나라 바로 잡아 놓으니까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나라를 망쳐 놓았어요. 그걸 재정비하겠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지금 발전하면서 이 첨단 AI 시대 융합으로 돌아오면서 고쳐야 할 것이 많아요. 그런 뜻이고, 그다음에 굴기는 국어 사전에도 나와 있습니다. 떨쳐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3대 도시에서 처졌는데 이제 3대 도시의 명성을 찾아서 일어난다는 것이고, 국정지표나 시정지표나 국회의원 하는 것은 방향이 똑같아야 합니다. 외국 가보십시오. 전부 같은 말 씁니다. 20년 어떻게 뽑혔겠냐 이런 말씀을 아까 하시던데, 지난 40년간 우리 대구에서는 지금 현재 빨간색을 컬러로 쓰고 있는 국민의힘은 무조건 뺏겼어요. 어떤 정치인은 쉬운 803만 오르냐 이렇게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803도 아니에요. 앞산이에요. 앞산을 계속 20년 올라놓고 이때 거는 뭐 해놓고 이제 또 4년 뽑아주면 일을 하시겠다는지에 대해서 정말 주민들 입장에서 그리고 저 자신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됩니다. 대답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아니, 그런 쉬운 산을 왜 강 후보나 민주당은 못 오르고 있나요? 그리고 제가 이 당만 가지고 됐나요? 대구에서 무소속 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20년 하신 분 무소속으로도 된 것이고, 무소속 된 건 왜 이야기를 안 해요? 공천 못 받아서 무소속으로 나온 거라고 그걸 와 이야기하십니까? 8년간 수성갑을 지켰던 김부겸 의원은 왜 떨어지고 간 거예요? 그런 말씀은 국민들의 선택을 무시하는 이야기예요. 자, 아까도 김부겸 의원이 파크글로벌청만 조성했다 하는데, 제가 기억하기만 해도 신매시장 주차장도 조성했고 수성대 입구에 수성행복센터도 했고, 그리고 그 만촌역에 지금 한참
공사 중에 만춘역 출구도 4개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 조영 후보는 말로는 어마어마하게 했다는데 체감되는 일했는 게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후세를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좀 양보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고, 강민구 의원 후보에게는 양보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내가 준비되어 있고 잘할 것 같으면 얼마든지 양보할게요. 예. 그리고 저 무슨 신배시장 주차장을 김부겸 의원이 만들었다고요? 제대로 좀 알아보세요. 박영선 장관이 와가 그다음에 하신 겁니다. 본인이 같은 당이니까 본인 당 한 것만 알고 있죠. 제가 한 것은 나는 어디 가도 자랑할 수 있어요. 내가 원내대표 2번 하는 거 정책위원장 하고 하면서 예산 안 되는 걸 어떻게 가져와서 어떻게 한 것은 유성걸 의원 같은 네. 경우는 예산 확보 예로도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주호영 후보 시작해 주시죠. 4분의 시간 드립니다. 우리 강민구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잘 납득이 안 되는 것이 이재명 당대표 형수에게 한 일, 연예인하고 관계 있었던 일, 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고 대장동, 백현동으로 일주일에 며칠씩 재판받고 있는데 어떻게 민주당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를 당대표로 만들고 공천 침명, 횡재, 비명 학살하는 데도 따르고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강민구 후보가 보는 이재명 대표는 어떤 사람이다. 존경하고 따를 만한 사람인지 아니면 대구 시민들 보편적인 정서 중에 저는 비율이 대단히 높다고 보는데 어떻게 저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제가 묻고 싶은 거를 되려 물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지금 현수막에 이재명 퇴출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정치는 모름지기 타협하고 협상해야 됩니다. 민주국가에서는 항상 야당이 있고 야당 대표가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윤석열 정부 탄핵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규탄을 한다까지만 있었는데 탄핵한다고 아까 모두 발언은 또 이야기해요. 이렇게 오랜 동안 정치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국회의원 한번 되겠다고 표 받겠다고 국민을 갈라치게 하고 대구 시민 편가르게 하는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왜 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은 하지 않고 엉뚱한 이야기만 하냐고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말해달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퇴출이라는 것이 내가 퇴출시킬 수 있습니까? 국민들이 선택해서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 대표가 어떤 사람인지 국민이 잘 판단해서 정치 못하게 하라는 게 퇴출 아닙니까? 국민들이 선택해달라는 것인데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원내대표를 하셨으면 원내대표가 야당도 있고 여당도 해보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울러서 이렇게 해야 되지 표만 얻겠다고 아니, 그렇게 보십시오. 자극적인 용어를 쓰는 거는 아주 부적절하죠. 제 주도권 토론입니다. 아마 아픈 데를 만지니까 그런 모양인데요. 아닙니다. 본인 아픈 데가 건드리시니까 그다음에 그러신 것 같아요. 두 번째 다시 또 질문할게요. 예. 지금 위성정당 만들지 않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특히 지난번 위성정당도 무리하게 만들어 놓고 위성정당 문제점이 드러나니까 위성정당 만들지 않겠다고 하다가 또 끝에 가서 위성정당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위성정당에 사실 제대로 선거 치르면 들어오지 못할 사람들을 다 지금 타당과 협력관계 구축한다고 해놓았는데 경기 동부연합이 주축이 된 민노당, 통진당, 민중당 이 중에 위헌으로 해산된 정당과 관계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숙주가 되도록 위성정당을 만들어 놓았어요. 이거 제대로 된 겁니까? 이거 헌법 정신에 맞는 겁니까? 제가 한번 이 답변해 보세요. 토론을 하면서도 오선하고 원내대표 하신 분이 저런 질문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아직까지도 민주당을 적대시하고 어디 종북 세력처럼 저렇게 갈라치기 하고 참 부끄럽습니다. 아니, 그래서 위성정당 만들었는 사람들한테 다 자, 사퇴를 시켰잖아요. 제 주도권 답변입니다. 검증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강 후보님, 제 주도권 질문이에요. 답은 하지 않고 왜 자꾸 돌아갑니까? 이런 사람들 이렇게 절대 의회 못 올 종북주의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또 미군 철수 주장하는 사람들을 그 당이 살려가 위성정당에 숙주로 해서 국회에 넣는 게 맞냐 않냐 그 답변만 하면 그 되지. 후보들 다 사퇴시켰지 않습니까? 뭐 사퇴시켰습니까? 지금 전종덕, 손솔 뭐 충분히 다 있네요. 이주희 변호사. 아니 하여튼 오늘 당 색깔 옷도 지금 안 입고 뭐 민주당이 딸리기가 싫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파란 만큼 했고 당당하게 파란색을 하고 있는데 아니 제발 이 좀 애들 말로 쪽팔리지 않으세요? 그런 말씀하시는 게 연세도 드신 분이고 아니 보십시오. 정진 의원께서 지금 이 선거는 대한민국의 정체성 싸움이에요.
대한민국을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나 아직까지 종북몰이하고 정치 세력 갈라치고 종북몰이가 아니고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토론의 열기가 보시는 것처럼 뜨겁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새 후보에게 공통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상황 속에서 이 사적 간병이 주를 이루는 간병 시스템 문제로 요양병원 내 간병인들의 불미스러운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간병 문제를 환자 가족 문제가 아닌 그 사회 문제로 인식하고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에 대한 후보님의 의견과 대안을 말씀을 좀 해주시죠. 먼저 더불어민주당 강민구 후보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가족 중에 간병 수요가 생기면 온 가족이 엄청난 부담이 되고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정말 힘든 상황이 됩니다. 저도 경험했습니다. 특히 간병 파산, 간병 살인까지 발생할 정도로 가혹한 현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간병 제도를 제도권에 편입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간병인 한 명이 여러 명을 동시에 돌볼 수 있게 되고 사회적 비용이 낮아지고 개인 부담도 확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당장 간병비 전체를 급여하기에는 비용 부담이 크니 건강보험법과 의료법을 개정해서 요양병원 간병비를 건강보험 적용 범위에 포함하고 향후 상급 병원의 간병 비용으로 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면 된다 생각합니다. 간병 인력도 많이 부족합니다. 간병에 대한 교육 지원과 처우 개선을 통해서 간병 인력이 유입되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국민의힘 주호영 후보 답변해 주시죠. 시간 역시 1분입니다. 이 부분은 강민구 후보와 대부분 의견을 같이 합니다. 저도 지금 노모께서 오랜 기간 간병을 받고 있어서 이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절실히 겪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요양병원 간병비를 급여화하는 문제, 그다음에 퇴원 환자에 대해서도 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는 세계 경제대국 10위라는 대한민국 위상에 맞게 제도화하고 해서 간병으로 인한 고통, 간병 지옥에서 국민들을 조금 해방시켜 줄 필요가 있는데, 이것도 결국은 재원 대책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산 중에서 불효불급하거나 낭비 요소 있는 것을 다 정리해서라도 간병에 관해서 제도화하고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녹색정의당 김성윤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네,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흔히 하는 말 중에 긴병에 효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가족에게 간병을 책임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간병 국가 책임이 이제 필요한 시기입니다. 전문성을 가진 간병인이 환자를 돌보고 가족들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환자와 정서적 교류를 하는 체계로 바꿔나가야 합니다. 간병 국가 책임을 더 이상 복지 포퓰리즘이 아니라 현실적 대안이 돼야 됩니다. 민간 요양시설을 점차 국공립으로 대체해서 말로써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실천될 수 있도록 책임지는 복지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정치는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재원을 어떻게 쓸 것이냐 문제인데요. 그것은 여기에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구의 반려동물 가구가 33만 가구에 이르면서 반려동물 시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려동물 관련 공공공간은 두 곳뿐으로 반려동물 가구 수 대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고 다른 시도와 비교해서도 최저 수준인데요. 반려동물 관련 시설 확충에 대한 의견과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주호영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죠.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예, 저도 이 문제는 오래전부터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4년 전 공약에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전에 오는 대공원 내에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조성하자고 한 것인데 행안부에서 대공원 조성 전에는 불가능하다고 해서 조금 지체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고수부지라든가 이런 데를 활용해서 그런 데를 될 수 있으면 많이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지에도 우리가 크지는 않지만은 600평방미터인가요? 200평여 정도의 반려동물 놀이터를 거의 다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제 이것이 거의 우리 국민의 삶의 일부가 됐기 때문에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반려동물의 복지를 위해서라도 테마공원이나 놀이파크, 운동장 이런 것들은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계속해서 녹색정의당 김성년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시간이 역시 1분입니다. 네, 반려동물과 관련해서 두 후보자님 모두 이번 공약에 보면 대구 대공원 등의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저도 이전에 수성구 의원으로 있을 때 이 반려동물 테마파크 혹은 공원을 조성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사람으로서 환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동물권을 보장하고 동물들과 공존하는 인식이 사실 먼저 되지 않으면 이것은 단순한 지원에 끝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늘어나는 유기동물을 거래하는 펫샵을 금지하는 것, 그리고 동물 등록제를 통해서 동물을 사고 팔지 않는 사회로 전환하는 것이 먼저여야 됩니다. 또 공공공원 등 선심성 정책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유기동물 등에 대한 대책이 선행돼야 됩니다. 그런 이후에 반려동물 동물 돌봄센터나 보건소 등의 지원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시간이 있습니다. 다 됐습니다. 이번엔 더불어민주당 강민구 후보 답변해 주시죠. 최근 조사한 설문에서 반려동물은 그냥 동물이 아니고 가족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75%에 달합니다. 이런 현상은 1인 가구에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반려동물을 산책하고 주위 눈치 보고 보지 않고 뛰어놀 만한 장소가 마땅치 않습니다. 제가 삼덕동 대공원 내에 동물놀이터, 산책로, 반려동물 문화센터, 동물병원들을 구비한 전국 최대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주위 눈치 보지 않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법으로 동물복지기본법도 제정하려 합니다. 동물 학대 범위를 늘리고 동물 학대자의 소유권과 사유권을 제한하고 동물보호센터의 동물복지 기준을 마련한 등의 내용입니다. 제가 앞장서서 추진하겠습니다. 네, 세 분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열띤 토론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도권 토론 순서입니다. 이번에도 각 후보에게 4분의 시간을 드립니다. 질문은 1분 이내로, 답변은 30초 이상 보장해 주셔야 하고요. 답변이 30초를 초과할 때는 주도권자가 제재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녹색정의당 김성년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죠. 4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강민구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세 사기 깡통 전세 문제가 전국적으로 심각합니다. 대구도 예외가 아니고요. 추가 피해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문제는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터졌고 이것을 수수방관하고 있는 게 가장 첫 번째 문제입니다만 또한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그 원인이 있기도 했는데요. 이 전세 사기 피해 문제,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해서 우리 김성년 후보가 지난 1년 가까이 아주 노력하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얘기들을 들으려고 동성로에도 나가서 듣기도 같이 했지요. 그래서 이 전세 사기 피해는 우리 애도 한번 피해를 받은 적이 있어서 너무나 잘 아는데 빨리 법제화돼서 현 정부에서 법제화돼서 이분들을 구제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국가이고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후에도 그 전세 사기 선구제 후회수 방안으로의 특별법 개정이 하루빨리 이행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에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에서도 지역 피해자들과 함께하는 활동을 좀 더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주호영 후보께 질문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기후위기 대책을 제시하는 정당과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그 적극적 의사를 가진 이른바 기후유권자가 33.5%에 달하면서 이번 총선이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기후선거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거대 양당의
이번 총선 정책 공약을 보면 그렇지는 않은데요. 그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원전 비중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30%고요. 더 확대하겠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낮추고 원전 비중을 확대하는 것은 한국이 유일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흐름과 반대로 가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게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원전 확대 정책이 대한민국으로서는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원전을 줄이던 나라들도 일부 원전을 늘리는 나라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제에너지기구인가요? 거기에서도 원전은 괜찮은 에너지다, 청정 에너지다 이렇게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원전으로 인한 혜택은 애써 무시하면서 원전의 위험성만 자꾸 강조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산업이 이렇게 발전하고 전 세계에서 유례 없이 양질의 전기를 쓸 수 있는 것은 저는 원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네, 위험성을 알겠습니다. 강조하는 것이 답변 시간 주도권을 다 지켜주시죠. 제 주도권입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육선 의원이 되시면 국회의장에 도전하시겠다 이런 기사도 있던데요. 세계 흐름을 너무 모르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OECD 재생에너지 비중은 30%입니다. 한국은 7%입니다. 이건 재생에너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리백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는 굳이 CF100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전 세계는 지금 대부분의 기업들, 우리가 아는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그리고 차량을 생산하는 기업들조차도 이제는 전 세계는 아리백 기준으로 해서 재생에너지로 생산되지 않은 상품, 이것은 원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상품은 시장에 팔 수 없다고 하고 있는데 네. 한국 경제를 위기에 몰아넣고 있는 현재 윤석열 시간이 다 정부라는 됐습니다. 생각을 하고 시간 안배를 주도권 토론에 잘하셔서 답변도 보장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강민구 후보에게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예, 조호영 후보께 여쭤봅니다. 해병대 최해병이 순직하셨습니다. 제가 해병대 출신이라서 여쭤보는데요. 국가를 위해 자원 입대한 해병대원이 순직했거든요.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는 억장이 무너집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그리고 현재 조치에 대해서 납득을 하지 못합니다. 오래 정치하셨고 역량이 있다고 자부하시니까 여기에 현 정부의 진심 어린 사과를 한번 권유한 적은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 당신의 입장은 어떤지 한번 여쭤봅니다. 저는 최희병 사망 사건, 최상병 안타까운 사망 사건에 관해서 지금까지 뭔가 좀 정부 안에서 잘못하고 있다. 제대로 됐으면 이런 혼란이 없었겠죠. 지금 새로이 이제 사망 사건에 관해서는 군에서 수사할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에 사건을 이첩하도록 돼 있는데 군에서 얼마나 수사할지를 범위를 둘러싸고는 논란이 있는데 다만 지금 국방부 장관이 간섭을 했네 안 했네 뭐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공수처에서 제대로 수사해서 책임 있는 사람은 다 제대로 처벌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묻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중복이 좀 되는데 그 현수막에 이재명 퇴출이라고 적어놨는데 금방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민주국가에는 끊임없이 여러 개의 당이 존재합니다. 한 당만 있으면 독재국가입니다. 그런데 그 대표를 퇴출해야 된다고 야당의 정치는 바뀌지 않는데요. 예를 들면 그렇게 해놓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물어요. 윤석열 정부가 이채 양명주라고 해가지고 이태원 탐사 최해병 순직 사건,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 명품 백수수, 주가 조작 의혹 이런 거 저는 이야기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5선 했다는 20년 했다는 의원이 이런 말을 꺼내니까 안 물어봐요. 여기에 대한 입장은 뭡니까? 아니 지금 이 강 후보하고 제하고 정치를 보는 시각이 얼마나 다른지 모르는데 선거 때는 상대방 떨어뜨리라 하는 거 아닙니까? 저 사람 저런 사람이니까 떨어뜨리라 하는 건데 제가 강민구 후보에게 앞서 물은 거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백현동 대장동 사건에 죄가 없다고 생각하느냐? 주변 사람이 5명 죽은 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걸 답변을 구했는데 답변은 하지 않았는데요. 그런 것을 포함해서 정치적으로 책임을 물어서 떨어뜨려 달라는 말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게 대구 시민들께서 지난 40년간 일당을 지지하고 밀어줬는데 그거를 그
주호영 후보는 교묘하게 이용을 하고 20년 헤맸으면 됐는데 대통령 또 5년만 하는데 그 정도 해놓고 또다시 4년 더 하겠다고 어떻게 보면 좀 이 과한 말로는 얄팍한 술수의 단어를 계속 쓰고 있는 거는 아니냐 하는 우려가 많단 말입니다. 이재명 퇴출이 제 그렇게 말이 아니에요. 아픈 제 말이. 모양이죠. 이재명 퇴출이 그렇게 아픈 모양이죠. 아니 야당 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도 끊임없이 여당을 견제하는 말을 해요. 쓴소리 한단 말이에요. 아니, 야당 그걸 대표가 신성불가침인가요? 아니지만 떨어뜨려서 정치 뭐하게 하자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래 좀 국민을 정치라는 화합하고 타협해야 되는데 아니, 어째 국회의원 한 번 더 하겠다고 화합하고 타협한 그런 부분도 말로 있고요. 시민들을 편가르게 하고 내 편 네 편 가르고 이래 해가지고 굳이 더 하셔야 아니 되겠어요? 그거는 사돈 낱말이에요. 편가르기는 민주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했어요. 응? 아니 보세요. 아직까지도 전 정부 보세요. 이재명 대표가 신성불가침인가요? 그 앞에 박근혜 이재명 이명박 떨어뜨리자 정부는 뭐 하는데 했어요, 저렇게 그때? 발칵하고 있어요. 기가 막힙니다 참. 이재명에 대해서 한마디 답변도 못하고 어떤 사람인지 말해보라 하니까 답변도 못하면서.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주호영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작해 주시죠. 그래, 시간은 4분입니다. 저는 미처 듣지 못한 답변을 꼭 듣고 싶습니다. 대장동 백현동 사건 재판받고 있고 그다음에 대장동 백현동 관련해서 사람이 5명이나 죽었고 이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국민들이 보는 시각이 양극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 지지자들은 무슨 보호해야 될 대상처럼 방금 강민구 교수는 그렇게 하는 반면에 또 상당수 많은 국민들은 인격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대장동 백현동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으로 저런 사람이 정치가 되냐는 사람이 실제로 많아요. 내가 뭐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원내대표 2번 하면서 민주당과 타협 정치하려고 많이 노력하던 사람이에요. 그건 그거대로 하는 것이고 그러나 흑은 흑이고 백은 백이라고 바로 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늘 의문 가지는 게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이 공천 때문에 겁이 나서 말을 못하냐. 왜 이재명 대표 저런 데서 말 못한지 궁금해요. 좀 듣고 싶어요. 솔직하게. 제가 대구에서 민주당 하면서 공천을 걱정하겠습니까? 주호영 후보님. 우리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카더라 통신이 난무합니다. 제 친구 변호사가 검사 출신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렇게 검사가 많이 뒤볐는데도 뭐가 꼬투리가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내가 생각할 때 그 사람이 보수자예요. 내가 생각해도 저 사람은 죄가 없다. 내 강민구 니한테는 이야기할게. 이런 말을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거를 또 파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토론인데요. 그런데 왜 몇 사람이 의문의 죽음을 했습니까? 죽은지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갑자기 죽는지. 그런 것들을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하시고요. 제가 김성현 후보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의당이 소위 진보 정치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고 국민들이 상당히 지지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이 소위 정의당 같은 진보 세력들이 조금 정치 공간을 확보해서 양극화된 정치적인 어떤 긴장도 좀 해소를 하고 또 건전한 지금 방금 제기한 기후 문제라든지 저출생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좀 냈으면 좋겠는데 당세가 점점 위축이 돼가요. 그 원인을 뭐 여러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문재인 정부 때 당의 이익 몇 가지를 위해서 제대로 소리를 못하고 민주당과 동조해서 따라간 것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김성현 후보가 생각하는 진보 정치의 위축, 정의당의 위축은 어디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아마 그렇게 얘기하면 아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 편을 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이야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건데요. 제가 이 자리에서도 주호영 의원을 만약에 토론 공격하면 아마 주호영 의원께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중대나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제가 강민구 후보를 또 공격하면 강민구 후보님은 국민의힘 이중대냐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죠. 이건 사실 제3지대에 있는 제3정당의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좀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기후위기도 얘기하고 의료위기에 대한 부분도 앞서서 얘기했지만 중간에는 모두 화면에는 이쪽에는 빨간색 주호영 후보, 이쪽에는 파란색 강민구 후보 두 분만 계속해서 이재명 얘기하고 예, 조금 정리해 주시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중앙정치 얘기만 계속해서 예.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제3지대에 공간이 부족했던 측면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강민구 후보가 제일 오래 했다고 자꾸 공격하시는데 세계적으로 성공한 정치인들은 임기가 아주 깁니다. 아베, 그다음에 케네디, 지금 미국 대통령 바이든 다 40년 가까이 정치를 하고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정치도 거기서 오래 하면 숙달되는 것이지 네, 처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주도권 토론까지 함께 했습니다. 이번에는 새 후보에게 다시 공총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2030년 개항이 목표인 대구 경북 통학신공항이 건설 경기 침체 등으로 공항 건설을 맡을 특수 목적 법인 구성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칫 건설이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후보님의 의견과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강민구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죠.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네, 먼저 그 주호영 후보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지난 20년간 세계적으로 많이 하신다 하는데 우리 국민의 시각은 국회의원 3선도 많다고 생각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험지에 가락해도 안 가고. 네. 아니 그 대답은 제가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네, 질문에 대한 답변을 왜 엉뚱하게 해요? 그게 후보님 답변 시간입니다. 저렇습니다, 여러분. 건설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현 정부 책임이 큽니다. 그래서 우려가 하는데요. 신공항법은 민항 기본계획도 올해 말 완료 예정이고 군공항 관련 특수목적법인도 공공기관 LH 한국공항도시개발공사 도시철도공사 MOU를 맺었고 금융지원 또 산업은행 등과 MOU를 체결했고 민간 사업자 의향서도 여러 곳에서 받았습니다. 2030년 완공 계획이라서 잘 추진된다고 대구시를 믿습니다. 네, 계속해서 국민의힘 주호영 후보 답변해 주시죠. 답변 시간은 역시 1분입니다. 제가 여기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데요. 보통 총 공사비의 10% 정도의 SPC가 설립돼야 하는데 그러면 최소 자본금이 1조 5천억 정도 돼야 합니다. 그런데 대구 SPC는 5천억 자본금으로 출발을 해서 과연 이 SPC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걱정이 있는데요. 이 5천억은 또 5천억 이상 하게 되면 LH나 산업은행이 참여할 수 없는 그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법안 조정을 통해서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가 현재 당면 과제이고요. 다행히 LH나 산업은행이 참여해서 조금 권위는 섰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민간 대기업의 참여가 필요한데 지금 견인이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대구시와 우리 국민의힘 정치권이 총력을 기울여서 대기업 참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녹색정의당 김성년 후보 답변해 주시죠. 예, 저는 두 분과 다르게 대구 신공항 이전에 반대합니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대구 시민 여러분 그리고 수성 구민 여러분 과연 대구 도심에 있는 민간공항이 의성으로 군위로 빠져나가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동의를 하십니까? 여러분에게 그 의사를 물은 적이 과연 있었나요? 전 두 가지 문제 제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대구 시민의 재산인 대구공항을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옮기겠다고 정했습니다. 절차적인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효용성의 문제입니다. 충분히 군 비행단만 옮김으로 인해서 민간공항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국비로 할 수 있을 것처럼 얘기했다가 지금은 수조 원의 돈이 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사업을 과연 계속해서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 한번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토론을 마무리해야 할 시간입니다. 마지막 발언 시간 후보당 1분씩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시작 발언 역순으로 더불어민주당 강민구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죠. 존경하는 수성구 주민 여러분, 50년간 수건사업했던 범어 수성지구 대규모 단독주택지 종상향과 하랑공원 생활문화센터 조성을 강민구가 해냈습니다. 한데 옆에 계신 주호영 후보는 숟가락 얹기를 하십니다. 주호영 후보가 공천한 지방의원이 불법 건축물 중축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고 주소주의 이전으로 원직을 상실해 보궐선거가 일어났는데 또다시 그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것에 대한 아무런 정치적 책임을 지고 있지 않습니다. 20년을 하고
또다시 4년을 더 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역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부끄럽습니다. 세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했습니다. 이제 강민구를 선택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보셨다시피 간섭이 심합니다. 남이 옷을 이렇게 입더나 제가 질문을 어떻게 하는 것에 따라서 간섭하죠. 이걸 보고 젊은 사람들은 꼰대라고 합니다. 강민구를 선택해 주십시오. 네. 다음은 녹색정의당 김성년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네. 나라는 제대로 된 대책도 없고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다. 얼마 전 1년 전에 세상을 떠난 전세 사기 피해자 첫 번째 희생자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대부분 사회초년생 그리고 신혼부부 그리고 청년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울부짖음에 우리는 1년 동안 아무런 대답을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정부의 방역 정책에 따랐던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게 지금 남은 것 빚뿐입니다. 대구 청년들이 1만 명 연간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대구 인구 유출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대구의 현실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정치 노릇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 김성현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약자와의 동행이 곧 모든 시민과의 동행이라는 생각으로 네.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주호영 후보 시작해 주시죠. 존경하는 수성구민 여러분, 대구와 수성구에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신공항 이전, 군부대 이전, 제2알파시티, 재건축 지원, 이 많은 일들을 야당의 초선이 도저히 해낼 수 없습니다. 어림이 없습니다. 일 많이 해보고 성과 낸 여당의 다선 의원, 저를 한 번 더 뽑아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대구와 수성구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민주당을 이끄는 이재명 대표, 그리고 비례정당을 이끄는 조국, 이분들이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지,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면 어떻게 되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분들이 공천해놓은 지역구 비례대표 의원들 몇몇을 한번 보십시오. 전부 이율 배반적이고 표리부동하고, 그러고도 제대로 사과하거나 사퇴하지 않은 채 우기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잘 보시고 투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수성구 갑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모든 순서를 마쳤습니다. 내일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되는데요. 오늘 토론이 유권자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이번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TBC 홈페이지와 뉴스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